봉지욱 기자의 슈퍼 특종입니다. 이야, 이거 장부가 나옵니다. 역시 엄청난 취재력입니다.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 장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이 장부에는 이준석의 이름이 나오는데 해당 장부에서 이준석은 2번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건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주말 이병철 변호사가 김성진이 곧 폭로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이준석이 해명을 하면 다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즐거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내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장관이 이주호 대행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행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7일 말했습니다. 이 대행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민주당의 줄타락을 겪으며 직을 내려놓고 싶은 일부 장관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정부의 존속을 위해서는 만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검사들도 튀고 장관들도 튀고 다 튑니다. 그리고 한덕수와 최상목, 이상민은 지금 출국 금지가 되었는데 이거 뭔가 결정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란 특검 전에 경찰 쪽에서 신변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개장수가 또 오늘 개고기를 파는데 저는 단일화가 아니라 사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개장수의 충격 분석 보시고 왜 사퇴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득표력을 입증한 건 아닌 거죠. 여론조사 지지율인 거지 실제로 최종 득표력을 보여주려면 지지층이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지지층의 특징이라는 건 이제 이른바 이제 제3지대 후보 내지는 뭐 양당 다 싫다 뭐 내지는 좀 젊은 층 중에서도 뭐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정치 혐오층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도 투표율이 대체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양당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지지층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만 제3지대 정당 투표가 결국 이제 막상 가면 득표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대부분 그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정치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예. 중간에 아무나 찍는 거기 때문에 그 계층이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항상 10% 정도는 항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게 민주노동당이었고 한때는 그게 정의당이었고 정당 이름이 바뀌고 제3주자의 얼굴은 좀 바뀌어도 안철수였다가 누구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도 한 10%는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내란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이준석 정도 수준의 정치인이라도 그냥 3이라고 붙어 있으면 그 정도 나와요. 이게 이제 이준석이 잘해서 혹은 캠페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저 정도 지지율은 나온다. 근데 실제로 저거를 득표로 연결시키는 거는 후보 역량이거든요. 그 사람들 20대, 30대 젊은 남성층 수도권 거주자들은 투표를 겁나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끝까지 나오게 할 거냐.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가서 투표해봐야 얘가 당선 안 돼요. 안 될 건데 원래 투표 안 하던 사람이 안 될 사무보를 위해서 굳이 나갈 거냐?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이제 전문가들, 정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은 거죠. 갤럽하고 중앙일보 말씀하셨는데 조원 CNI하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정기 여론조사 하는데 오늘 발표된 걸로 이제 양자 대결하면 이재명 48.7대 김문수 41.3이고요. 이준석으로 붙으면 이재명 48.1대 이준석 30.7입니다. 10% 넘게 빠지는 걸로 나오는 조사가 당일날 같은 조사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준석 후보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으면 우리 이준석 후보. 공정하게는 둘 다 얘기를 하셔야 그거 안 추세상으로는 큰 차이 없다. 농태균 씨 아내가 남편과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실불사에서 이준석이 뭔가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단일화 안 하면 터뜨린다고 라는 식으로. 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아시는 바가 있어요? 글쎄 칠부사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그 홍미화 외에 거기서 뭐 이런저런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비례대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근데 명태균 씨가 뭐 터뜨릴 게 칠불사 것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예. 명태균은 이제 단일화 쪽으로 이준석 후보를 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대4로 단일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고 허은하 대표님도 그렇게 9대1. 9대1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그 개혁신당에서 세미래하고 이 합당할 때 그때는 몰라 합당 D라고 계셨었죠. 제가 교섭 대표였죠. 교섭 대표로 하고 계셨었고 그날 아침에 저희가 그 서울역하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하고 예. 소통관으로 갔습니다. 우린 합당 안 한다라는 발표를. 선언하겠다고. 모르고 계셨죠. 그렇죠. 근데 저희랑 저쪽하고 같이 갔던 협상하고 사람들하고는 있었는데. 해가지고 소통관 앞에서 이제 단일화와 이런 부분, 단일화가 아니지 합당이지. 합당.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거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소통관 앞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라고 기자가 없으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가자라고 하면서 양양자 의원실로 간 거예요. 아니 누구랑 같이 갔대? 이준석 후보. 아, 진짜? 왜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낙연과 합당 안 한다. 네, 우리 합당 안 된다. 이렇게 가서 라고 안 된다. 발표하기 강하게 직전- 말하자. 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소통관 앞까지 갔었어. 갔는데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밥 먹고 하자. 네, 밥 먹고 하자. 그러면서 양양자 의원실로 갔어요. 그렇게 모여 있다가 딜하고 계셨으니까. 아니 나는 그래갖고 저쪽에서 뭐 당명 양보받고 당 뭐 색깔 그러고 계셨잖아. 양보받고 다 우리 막 양보받고 있었는데 반대했었잖아요. 전 합당 완전 반대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너무 반대하면서 해서 그래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양양자 의원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돌아보면 합당 안 한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구나.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완전 이중 플레이한 거죠. 이중 플레이네. 아니, 그다음에 우리가 막 연락이 안 돼가지고 카톡으로도 절대 지금 사인하고 김영남 의원은 그거 모르고 계속 협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준석 그 당시 대표는 합당 안 한다라는 뉴스가 글로 넘어가게. 뉴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한테 그런 기자들한테.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분명히 해서 소통관 앞까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글로 흘러가서 압박이 네. 돼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그랬을 그런 수도 거구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의견 하나도 안 듣고 합당도장 찍고 왔잖아. 그러니까 머릿속 자기 마음속에는 다 합당이 돼 있었는데 그 조건을 자기가 유리하게 끌어내려고 사람들 막 몰고 가가지고 우리 합당 안 한다고 선언하자 했는데 점심 먹고 할까? 그랬다가 아니, 거기서 난리 났었어요. 저희 당- 그 양양자 원실에서. 당시 협상은 더 이상 성공적일 수 없을 정도로 양보를 다 받아냈죠. 사실은 네, 공감합니다. 총선 때 뒤에서 저렇게 뒤통수를 쳤군요. 지금 이준석은 사실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단일화를 안 하자니 명태균이 뒤에서 칠불사로 노리고 있고, 또한 만약 단일화를 하면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키핑한 상황입니다. 이 서울고검장이 한동훈 계입니다. 만약 단일화하면 한동훈이 이 카드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알게 모르게 당권을 위해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가올 TV 토론을 보면 이 부분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지켜보고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